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보고서는 교재 마무리 보고서이고요. 우리 교재 마무리 보고서는 말 그대로 교재 한 권이 끝났을 때 그 한 달간의 학생의 전체 학습 내역을 요약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수준별 교재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교재 한 권이 끝났을 때 출력하셔서 가정으로 함께 보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회 초기 원생이다. 뭐 이번 달에 처음 입회를 했다. 또는 저번 달에 처음 입회를 했다. 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학부모와 직접 초기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마무리 보고서는 학생들의 한 달간의 학습 내역을 담고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요 학습 요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주요 학습 요약은 한 달간의 학습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수치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교재 평균 학습 시간은 몇 분인지, 유형 완성이라고 해서 우리 수준별 교재에 문제 푸는 단계들이 있었죠. 유형 완성 단계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의 평균적인 정답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리고 교재 가장 끝단에 보시면 우리 홉 교재와 스텝 교재의 경우에는 연산기초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평균 정확도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온라인으로 채점이 가능한 차시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형 완성 파트를 보시면 점프 교재의 경우에는 응용 파트, 심화 서술형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화 서술형 파트는 온라인으로 채점이 불가하고 교사가 직접 채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홉 교재와 스텝 교재의 경우에는 연산기초 파트가 있는데 한번 밑에 자세히 보시면 도형과 관련된 파트들은 QR코드가 없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QR코드가 없고 선생님께 확인받으세요 라는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점프 교재의 경우에는 연산기초 대신에 서술형 문제가 교재 끝단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온라인으로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전 교재 대비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이전 교재 대비 데이터는 이전에 학습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에, 이전에 학습했던 교재가 꾸준히 몇 건씩 있을 경우에 그 교재랑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소되었는지 또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향상되었는지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평가 결과 요약 페이지가 있고요. 우리 교재 한 권에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있어요. 중간 평가도 있고 단원 평가도 있고 호 마무리 평가 그리고 총정리 평가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평가들의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 교재 대비 데이터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점까지는 보통 수준이고 90점까지는 우수 수준, 100점까지 최우수 수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해당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는지 배지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함께 보시면 주요 학습 상세 분석이라고 해서 우선 첫 번째로 스마트 교재의 학습 시간 분석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시별로 학생들이 1차 시에는 몇 분을 학습했고 2차 시에는 몇 분 학습했고 15차 시에는 몇 분을 학습했는지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적인 시간 범위를 벗어나는 차시가 있을 경우에 학생이 집중을 안 했거나
또는 좀 대충대충 하고 학습을 끝냈거나 하는 걸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차시를, 그 특정 차시를 확인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혹시나 보충해 줘야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줘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단원별 유형 완성 활동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재 마무리 보고서는 교재 한 권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단원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겠죠. 각각의 단원별로 총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는지,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유형 완성 문제별 오답 개선율 분석이라고 해서 학생이 맞춘 문제랑 틀린 문제가 있을 건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도전에서 맞은 문제가 126문제이고 그럼 틀린 문제가 18문제가 있겠죠. 그 18문제 중에서 스스로 해결해서 실력 성장키로 스스로 해결해서 맞춘 문제가 16문제. 그리고 실력 성장키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려서 성장 코칭까지 받은 문제는 2문제입니다라는 걸 그래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틀린 문제의 수, 그리고 재도전 과정에서 스스로 맞춘 문제 수, 그리고 성장 코칭을 받은 문제 수, 이렇게 수치로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교재 마무리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면요. 연산기초 정답률 분석이라고 해서 교재 끝단에 보시면 홉교재와 스텝교재의 경우에는 연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을 그래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채점이 불가한 도형 파트라든지 또는 점프 교재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본격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페이지이고요. 각각의 단원별로 중간평가랑 단원평가가 제공이 되는데 중간평가와 단원평가의 결과치들 함께 보여주고 있고 그 평가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총 평가 문제가 100문제였는데 거기서 틀린 문제가 9문제라고 합니다. 그 9문제에 대해서 맞출 수 있지만 틀린 문제, 그리고 몰라서 틀린 문제 두 가지의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맞출 수 있지만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학생이 실제로 처음에 틀렸는데 실력 성장키를 통해서 다시 본인 힘으로 스스로 해결한 문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틀린 문제는 실력 성장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려서 성장 코칭까지 진행된 문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답 문제를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진행하실 때 함께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